안녕하세요. 여행지리 8처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지지리 여행 나머지 부분, 화산 여행과 그 다음에 석회암 여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런 순서로 마련을 해봤어요. 먼저 8차시 학습지 주어진 거 이것을 가지고 역시 이론적으로 화산 지형과 석회암 지형에 대해서 좀 간단히 가능하면 가급적 요약되어서 이렇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좋은 영상을 가지고 화산 여행과 석회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는 이런 순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8차시 학습지 화산 여행을 들어가면서 화산 지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이제 화산 지형이니까 화산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화산이라는 것은 뭐 아는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 판의 경계 또는 지각의 약한 부분에서 지구 내부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주석을 달면서 네. 이렇게 주석으로 달면서 봅시다. 자, 이런 판의 경계 또는 지각의 약한 부분에서 지구 내부 마그마가 지표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분출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억은 화산이 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면 좋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화산은 대체로 어떤 곳에 있느냐 하면 유명한 불레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죠. 예, 환태평양 조산대. 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 유럽의 남부, 이탈리아 쪽에 있는 남부 유럽, 그 다음에 동부 아프리카 이런 데 집중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환태평양 조산대나 이렇게 불레고리라고 얘기되는 이런 판과 판의 경계 부분 여기만이 아니라 판의 내부인 곳에서도 화산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곳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열점이라고 하거든요. 열점이 위치한 곳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화산이. 자, 그런데 이러한 화산 지형은 어떤 것들이 이제 나와서 화산 지형을 만드느냐 하면 용암, 한마디로 마그마죠. 아니면 니은, 히읗, 시옷, 미음. 이건 무엇이냐 하면 화산 쇠설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산, 칸이 작아서 화산 쇠설물. 그리고 화산가스 이런 것들이 분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화산 지형을 형성하는데요. 그러면 화산 쇠설물이 무엇이냐 하면은 화산이 분출을 하면 그러니까 마그마가 터져 나오면 마그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그 산에 있던 암석 같은 것들이 깨져서 이렇게 폭발 상황에서 깨져서 파편처럼 이 가스와 함께 돌가루가 되어서 함께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가스와 함께 이제 암석이 파편처럼 부서져가지고 돌가루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화쇄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돌가루가 된 것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화산 쇠설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화산 지형을 형성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그 다양한 화산 지형을 뜻하는 것들인데요. 모양이 다 달라요. 이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하나씩 봅시다. 순상화산이라는 것은 순이 방패 순자예요. 그래서 방패 모양의 화산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면 굉장히 완만한 화산인데요. 제법 고도는 높습니다. 완만하게 방패처럼 생겼다 이렇게 있으면 방패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이런 게 순상 화산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은 마그마가 이제 용암이 이렇게 분출을 할 때 그 굉장히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용암이 그래서 흘러서 완경사를 이룬 그런 화산인데요.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 제도가 그 예입니다. 그다음 종상 화산은 종처럼 생겼다 해서 종 모양으로 이렇게
종처럼 생겼다 해서 종상화산인데요. 이거는 오늘날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용암돔 모양이다 해가지고 용암돔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점성이라는 것이 커요. 이 점성이 크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서로 이렇게 달라붙는 서로 이렇게 들러붙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암이 분출을 했을 때 빨리 식어버리지 않고 빨리 식어버리죠. 점성이 크면. 그래서 붙어 있어요. 붙어서 막 흘러 내려가 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점성이 작은 것은 반대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종상화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층화산은요, 층을 이룬 화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층을 이룰 성자를 써서 층을 이뤘어요. 층을 이뤘다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산 분출할 때 그 돌가루가 막 터져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화산 쇠설물 하고 그 다음 용암류가 화구 주변에 여러 겹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성장을 하는 걸 보고 성층화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가 일본의 후지산입니다.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인데요.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활화산이죠. 네, 후지산. 이게 성층화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칼데라라는 것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 칼데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용암이 분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산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칼데라가 요 밑에 참 나오네요. 이거를 지우고 나서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지워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자. 칼데라라는 것은 칼데라 호가 형성되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용암이 분출을 하고 난 후에요. 여기 벌건 게 용암 마그마잖아요. 분출을 하고 나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가고 난 후에 여기 구멍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빠져나갔으니까. 뜨거운 게 빠져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암석도 막 흔들렸어요. 여기 있는 산이. 그래서 막 갈라진 틈도 많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조금 있다가 부스러져 안으로 이렇게 막 암석이 부스러지면서 여기 구멍을 메꾸면서 푹 꺼지게 돼요. 이걸 함몰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몰이 되어버리면 이 구멍이 이렇게 푹 꺼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옆으로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느냐면 이렇게 이제 화산이 분출되면서 이런 모양으로 냄비 옆 모양처럼 돼요. 그래서 칼데라라는 게 바로 냄비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분지죠, 일종의.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큰 분지 형태의 칼데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호수를 형성하기도 하죠. 그 호수가 바로 백두산 천지 같은 게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칼데라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이 고여가지고요. 선생님이 백두산 천지에 가봤었어요. 이것도 굉장한 여행해보기에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화산 지형 중에 백두산 천지. 그 다음에요, 이제 용암대지라는 것도 화산 지형의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용암대지라는 게 화산이라는 게 무조건 폭발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각이 갈라진 틈새를 따라서 현무암질의 용암이 서서히 이제 지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갈라진 틈이 전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용암이 서서히 이렇게 현무암질 용암처럼 점성이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큰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평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용암으로 만들어진 큰 넓은 땅이다 해서 용암대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철원 지방에 용암대지가 있습니다. 이런 평탄한 지형도 화산 지형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자, 해서 선생님이 화산 지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 화산 지형에서는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또 마저 볼까요? 자, 올라가서
봅시다. 자, 화산활동과 주민생활 여기 볼게요. 자, 당연히 화산활동이 있는 곳에서는 재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히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하니까 용암류라든지, 그러니까 용암이 흐르는 것, 그 다음 화산 세설물이 흐르는 화쇄류의 피해라든지, 그다음 화산 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산성비가 흐른대요. 그래서 비가 많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넓은 지역으로 그 나무 같은 게 많이 파괴되고 숲이 파괴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뿐만이 아니라 이 화산재는 공기 중에 바람을 타고 넓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햇빛을 굉장히 많이 차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몇 달 동안 항공기, 비행기가 제대로 뜨지 못하는 이런 여기 사진 보이죠? 이런 화산재가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 상공에.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니까 기온이 저하되면서 농작물도 엄청나게 냉해를 입는 이런 문제점들을 낳기도 해요. 근데 어쨌건 이러한 재해들만 있으면 사람들이 안 살 텐데 그렇지를 않아요. 굉장히 많이 이 화산 지형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이 화산재 토양 자체가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살기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뭐겠어요? 농업이 발달한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탈리아는 이제 포도나 오렌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포도 재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트나 화산 같은 경우는 포도, 오렌지.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토양이 비옥하니까 벼농사를 짓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땅속의 물이 굉장히, 지하수가 굉장히 뜨뜻하잖아요. 그래서 지열 발전,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같은 데선 굉장히 많은 지열 발전소가 있어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필리핀, 미국과 같은 이런 곳에 지열 발전을 하면서 이용을 한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하 자원을 개발을 해서 쓴다거나 하는 이런 등등의 화산 활동, 화산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여행지리와 상관이 있는 것은 확실히 이제 이 관광지로 이용된다는 건데요. 화산 여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거죠. 자, 분화구, 화구라고도 얘기되는 화산의 그 푹 꺼진 이 분화구를 본다거나 아니면 주상절리라는 것을 또 구경을 한다거나 또는 용암동굴 같은 거,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온천이 나오잖아요. 온천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화산 지형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노상, 뭐라 그러지? 노상 온천이라고 그러던가? 생각이 안 나네.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노천탕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런 것들이 뉴질랜드에도 막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간헐천이 이제 유명한데요. 자, 간헐천이 바로 뭐냐 하면 요 리을의 간헐천입니다. 그러니까 증기 압력으로 온천수하고 수증기가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걸 보고 간헐적으로 온천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간헐천이라고 해요. 예, 뭐 굳이 안 써도 선생님이 안 써도 여러분이 알아서 이게 바로 간헐천 리을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또 하나씩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사진 선생님이 이제 갖고 왔는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주상절리 해가지고 요거는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면 보여요. 이게 이제 용암이 고도가 낮은 곳으로 막 이제 빠르게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팍 식어요. 냉각이 돼요. 그러면 이런 중심점을 향해서 빨리 모여들려고 하거든요. 수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육각형 모양으로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전리가 형성이 돼요. 자기들끼리 확 뭉쳐가지고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기둥주자를 써서 기둥 모양의 전리 이렇게 갈라진 틈을
약을 보인다 해서 주상절리가 발달을 해요.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또 보러 갑니다. 그래서 사진 막 찍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자이언츠 코즈웨이라는 곳입니다. 주상절리가 쫙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이슬란드의 간헐천, 네, 간헐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증기 압력 때문에 이 온천수가 분수처럼 팍팍 솟구쳐 오르죠. 그거 보러 사람 보이죠? 사람들이 이 간헐천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관광지로 이용이 된다는 거. 여기 조금 있다가 보게 되는 이 화산 여행에 나오는 그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 해서 화산 지형에 대해서 쭉 살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석회암 여행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석회암 지형에 대해서 마저 보도록 합시다. 자, 석회암 지형. 가능하면 안 움직이고 싶어서. 자, 석회암 지형이라는 거는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되어 형성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용식이에요. 용식할 때 용은 녹는다라는 뜻입니다. 녹아서 깎아져서 만들어진 지형이 바로 석회암 지형인데요. 석회암이라는 건 주요 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근데 이 탄산칼슘은 물하고 만나면 녹아요. 그래서 그것이 녹아가지고 만들어진 지형이 바로 석회암 지형인데요. 독특한 경관을 많이 만들어요. 주요한 지형을 몇 가지 이제 쭉 해놨는데, 여러분의 우리 조금 이따 보게 되는 영상 속에, 그리고 교과서에는 석회암 지형 중에 돌리네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네요. 밑에 비읍과 시옷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찾아가는 관광 자원이 되기 때문에,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요 정도는 또 알아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선생님이 돌리네랑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돌리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석회암이 이렇게 물에 녹아가지고 녹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움푹 파여요. 자, 봅시다. 옆에 나오네요.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이렇게 움푹 파여 들어가요. 파여서 움푹 파이는데 계속 비가 오거나 또는 지하수랑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구멍이 뚫리면서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싱크홀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구멍이, 근데 또 이런 구멍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이 다 이제 석회암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녹고 이러면서 서로 두세 개가 모여요. 모이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우발라라고 합니다. 처음엔 돌리네고 그 한 개 정도 만들어진 걸 돌리네라고 그러고, 이것이 커지면 두세 개가 만나서 커지면 우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멍이 아예 그 지하수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뚫려버리면 이걸 구멍이 싱크대 같은 곳에 홀이 생겼다, 구멍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싱크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지하로 스며드는 싱크홀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돌리네는 주로 뭐로 많이 이용이 되느냐면 물빠짐이 아주 좋아요. 배수가 바로 물빠짐이죠. 물빠짐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 밭으로 많이 이용이 돼요. 논보다는. 논은 물이 항상 고여 있어야 되잖아요. 배수가 양호한 곳이 밭으로 잘 쓰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런 돌리네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우발라, 싱크홀 선생님이 설명 다 했어요. 우발라 보이죠? 돌리네가 좀 규모가 작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하수면,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이 되다 보면 이 지하수면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석회 동굴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자, 지하수의 용식 작용으로 지하수가 이렇게 석회암 지대를 막 더 녹여요. 그러면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동굴이 쭉 이게 이어지면서 동굴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보고 석회 동굴이라고 합니다. 자, 석회 동굴. 그래서 동굴 내부에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이런 석순, 종유석, 석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내려서 봅시다.
이렇게 해서 석순이 바로 이 위에서 이제 흘러내린다고 했잖아요. 용식된 이 석회암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석회 동굴 안에서 물방울하고 분리가 되면서 침전이 일어나면서 석회암이 이렇게 위에 매달리는 걸 보고 이렇게 종유석이라고 해요. 종처럼 이게 흘러내린 돌이다. 이런 뜻으로 종유석이고요. 그것이 흘러내려가고 그 바로 밑에 새싹처럼, 순처럼 이렇게 돌 새싹이라는 뜻의 석순이 아래쪽에 이렇게 쌓여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전의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용식과 침전의 결과로. 근데 이런 종유석과 석순이 계속해서 자라날 거 아니에요. 위에서. 자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만나서 기둥이 형성된 걸 보고 우리는 석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구경하러 막 주렁주렁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고 돌이 그 다음에 아래서는 뭐가 뾰족뾰족 올라와 있고 그것이 기둥을 이루기도 하고 이런 동굴 속에 이런 모습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발달한 곳에 여행지로 많이 이용이 된답니다. 자, 해서 여기 이건 좀 지우고요. 지우고 해서 여기다 마저 씁시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석회 동굴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요. 이제 또 다른 이제 지형이 탑카르스트라는 건데요. 뭐냐면 이제 석회암이 이렇게 석회암 지대에 그 물이 많은 곳에 그러니까 바다에 석회암 지대가 있거나 아니면 지하 수면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평지 위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이런 석회암 돌산이 만들어져요. 이런 걸 보고 탑처럼 생겼다. 탑처럼 생긴 석회암 지대다 해가지고 탑카르스트라고 합니다. 탑카르스트 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카르스트라는 말은 크라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교과서에 나오죠. 네. 크라스라는 말에서 나온다.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슬로베니아의 크라스. KRAS 해가지고 이 말에서 거기에 이제 이런 석회암 지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서 먼저 연구했기 때문에 카르스트라는 말이 먼저 만들어져서 이걸 따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로 유명한 데가 바로 중국의 구이린과 그다음 베트남의 할롱베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기 가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쭉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잠깐 알고 가기 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암석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뜻을 쭉 써놨어요. 화쇄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이미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현무암이니, 응외암이니, 쉐일이니, 사암, 이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화산암입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인데요. 그게 바로 현무암이죠.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이다 이거예요. 나머지 응해암, 쉐일, 사암, 이암 이런 것들은 퇴적암이라고 표현해요. 퇴적암, 네, 퇴적암이다라고 이미 여기 퇴적암이라고 나와 있어요. 퇴적암 모두 다 퇴적암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응해암만큼은 사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터져나온 화산재, 이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딱히 이걸 화산암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과학 쪽에서는 이걸 퇴적암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해요. 퇴적이 된 거기 때문에 응해암이라는 건 그렇고요. 쉐일이라는 것은 이제 진흙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건데 이건 이렇게 판형으로 이렇게 쫙쫙 쪼개지는 쫙쫙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쉐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 이제 진흙으로 이 퇴적된 건 공통점인데 이 이암하고 똑같아요. 점토로 이루어진 것.
하군. 그 점에선 똑같지만 쉐일하고 이암의 차이는 쉐일은 이렇게 판형으로 쪼개진다라는 건데 이암은 판형으로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사암은 이 모래사자를 써서요. 모래 입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입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잠깐 알고 가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어요. 이제 우리 좋은 영상 보면서 마저 우리 화산 여행과 그 석회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산지지리 여행 두 번째 화산 여행과 석회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화산은 지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가장 잘 나타나는 유명한 화산 여행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입니다. 2018년도에 화산 폭발로에서 하와이에 큰 피해를 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탈리아에 있는, 특히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입니다. 역시나 2018년도에 지진과 분화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일본의 아주 명산이죠. 후지산입니다. 높이 3,776m, 일본에서 가장 높은 최고봉입니다. 예로부터 일본 사람들이 제일 명산이라고 했고요.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엄청난 규모로 분화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이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입니다. 1991년에 대분출을 일으켜서 무려 130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화산은 아주 특이한 모습 때문에 좋은 여행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화산 여행을 갈 때는 그 특성을 잘 알고 화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여행을 해야겠습니다. 네, 화산이 주로 일어나는 곳은 어디 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화산은 주로 판과 판의 경계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의 경계부, 그쵸? 판의 경계부에서 화산들이 많이 있고 또한 지진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킬라우에아부터 피나투보까지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킬라우에아가 있는 위치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죠. 그리고요, 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후지산, 그 다음에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판과 판의 경계, 특히 후지와 피나투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태평양 조산들하고 하죠.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트나도 판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킬라우에아 화산만은 지금 판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은요, 열점에서 발생하는 화산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가장 뜨거운 열구멍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열점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점에서 화산이 형성되고 그 지각이 이동하는, 판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화산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 아일랜드, 이 킬라우에아 화산도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지나면 바로 이 지각의 방향으로 이동해서 멀리 가겠고요. 또 이 자리에는 새로운 화산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와이의 유명한 화산 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빅 아일랜드 화산 투어입니다. 하와이의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 이곳에 킬라우에아 화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킬라우에아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흐르는 모습을 보는 투어가 있습니다. 네 발 아래에 막 이렇게 용암이 흘러가는 걸 보고요. 실제로는 진짜 굉장히 가까이까지 가서 화산을 이렇게 채취하는 것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스릴 넘치는 여행이 되겠죠. 그런데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 수칙만 잘 따르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신문에서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안전수칙을 어기고 위험한 행동을 해서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장난치면 어떻게 되겠죠? 네, 아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2018년 5월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화산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혜택도 있지만요, 큰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가까운 일본으로 화산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은 불레고리에 있는 대표적인 열도입니다.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죠. 여러 화산 지역 중에 규슈에 있는 나가사키현의 운젠 화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운젠 화산 폭발로 43명의 희생자가 나기도 한 이곳을 관찰해 보겠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 여기가 운젠 화산입니다. 네, 운젠 화산에서 화산이 1991년 폭발을 했고요. 그 폭발 때 아주 뜨거운 화쇄류가 분출되어 내려오는 그 모습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출물들이 다 덮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출물들이 퍼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규모 하천 옆에 제방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은 화산 분출물이 침식된 뒤 하천에 의해서 운반된 이런 퇴적되어서 이렇게 꼭 삼각주 형태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1991년 폭발 당시 산피탈을 타고 쏟아져 내리는 화쇄류의 영상을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그때 화산의 피해를 입은 마을의 일부를 보전하고 사람들에게 화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매몰 가옥 보존공원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데요.
화쇄류와 함께 엄청난 토속류가 마을을 덮치는 모습 앞에서도 봤었죠. 그때 바로 묻힌 마을들입니다. 수학여행 때 학생들과 선생님이 바로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선생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집들이 이렇게 지금 그 토속류에 의해서 이렇게 매몰되어 버린 거죠. 엄청난 높이까지 이렇게 쌓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이드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싶으셨는데 화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대표분이 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인 걸 알고 화산에 대해서 강의를 좀 가이드 선생님들에게 해달라고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가이드 선생님들께서 이 주변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들, 스토리 위주의 설명을 주로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신비스러운 동굴로 상징되는 석회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의 대표적인 퇴적암 중 하나가 바로 석회암입니다. 바다에서 주로 퇴적되어서요, 주 성분인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퇴적암입니다. 암석의 그 탄산칼슘 특징으로 인해서요, 용식작용을 받아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석회암 여행지로는요, 슬로베니아의 포스토이나 이제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구이린, 게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요, 베트남의 하롱베이 지역, 그 다음으로 터키의 파묵칼레라고 하는 곳이 아주 유명한 석회암 여행지입니다.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동굴의 모습입니다. 네, 슬로베니아 위치 한번 보시고요. 네, 석회암이 지하수와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용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아서 깎여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독특한 석회 동굴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종류석, 석순, 석주 같은 기이한 모양을 만들어내죠. 여기도 지금 보이죠? 석순,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종류석, 그리고 연결되어 버린 석주의 모습입니다. 네, 포스토이나 동굴의 이런 멋진 모습 잠시 감상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자, 그 외에도 돌리네, 우발라, 폴리에, 그리고요, 탑카르스트 같은 이런 지형들도 만들어냅니다. 네, 탑카르스트로 유명한 중국의 이제 구이린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구이린입니다. 산 모양이 강 주변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솟아나와 있죠. 바로 이곳이 탑카르스트입니다. 석회암이 용식되는 과정에서요, 주변은 빨리 용식되어 사라져버리고 용식이 덜 된 부분이 이렇게 송곳처럼 솟아오른 산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탑카르스트인데요. 산 절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 지하수가 이 부분에 있을 때 용식되면서 만들어낸 동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리장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리장강에서 아주 독특한 낚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가마우지를 이용한
물고기를 잡는 모습입니다. 가마우지 목에다가요 실로 묶어놓고 가마우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삼키지 못하게 이제 실을 묶어놨죠. 그래서 가마우지 입에서 이제 물고기를 빼내는 그런 낚시입니다. 이곳에 멋진 절경도 한번 감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석회암 여행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차시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바로 하천지리 여행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날 되세요.